러시아가 핵 공격을 감행한다면 증시에는 당연히 악재로 작용이 되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며 급락이 나올 수 있겠죠. 이는 현재 증시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코인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을 보시게 되면 현재 미국의 증시와 크립토 마켓이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이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인덱스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XRP를 포함 다른 알트코인들 또한 높은 확률로 우후죽순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일주일 전에 러시아로부터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요오드를 대량으로 구매한다는 소식이 나온 것인데, 이번에 러시아가 구매한 요오드의 경우는 방사선 피폭에 대비하는 필수 의약품입니다. 러시아가 매년 요오드를 사들였는데 이것이 왜 지금 거론이 되었냐면 이번에는 긴급으로 사들였다는 점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도 핵전쟁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내일이면 또 즐거운 주말이 찾아오게 되는데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크립토 마켓의 경우는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2만 달러 부근에서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더 높은 곳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 길을 모으고 있는 것일까요?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7% 이제 하락한 19,99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더리움의 경우는 1.25% 하락한 1,355달러, 6위의 XRP의 경우는 1.61% 하락한 0.48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8위의 에이다는 1.59% 하락한 0.42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보게 되면 40%, 17.4%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54%로 더욱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이와는 반대로 롱 포지션이 62%로 더욱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XRP의 경우는 거의 비슷하지만 숏 포지션이 52%로 다소 우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현재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좀 많이 들립니다. 이제 최근에 연말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의 현 기조가 바뀔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다우존스나 나스닥, 코스피, 코스닥 등 소폭 오르는 장이 펼쳐졌지만 여전히 시장은 침울한 상태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금 가자를 외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그만큼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본 비율이 컸다는 것인데요. 3분기 연속 마이너스는 해도 너무했다고 저 또한 생각이 듭니다. 이러니 작년 2021년에 돈잔치에 들어온 투자자들은 지금 절망하며 올라가는 금리에 떨고 있는 것인데, 이 코인 투자를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해킹을 당해 보았습니다. 이제 금액대는 약 200만 원 정도였는데요. 엄청나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분이 안 좋죠. 그런데 현재는 글로벌적으로 코인 해킹이나 코인 사기에 대해서 대책도 없고 신고를 하더라도 찾을 방도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대부분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면서 사라지면 그만이다 보니 타격이 너무 큽니다.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도 사실상 없는데, 그러니 그냥 사기를 안 당하는 것이 가장 큰 예방책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투자자들이 지난 잭슨홀 미팅을 시작으로 하락한 급락세에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90% 이상의 투자자들이 순손실 상태인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투자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 이제 간단한 이치를 하나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제 상승장 때 진입하여 하락할 때 매도했으니까 마이너스가 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목소리로 들리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막상 이 반대를 이제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최근에 금리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도 채권에 기웃거리고 있고 은행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은행 예금이야 이럴 일이 거의 없지만 오히려 지금부터가 조금씩 암호화폐 시장 자산을 담아야 할 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남들이 모두 다 가자를 외칠 때 들어가는 것은 물리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불확실성이 큰 장에서 큰 돈을 투자하는 것은 인생을 건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큰 리스크를 지고 투자하는 것은 망할 확률이 높이는 것이죠. 이 투자는 결국 나와 나 이외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두뇌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대부분 자신보다 잘났고 돈도 많으면서 쉽게 속일 수 있을 정도로 머리가 좋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따지면 흐름에 따라 투자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투자는 절대로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씩 재미로 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 쉽지 결국에는 큰 돈을 넣게 되어 있는데 이 투자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존재하는 한 평생에 걸쳐 지속해야 하는 것이며 절대로 단순히 백 사고 집 사고 여행을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님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한다면 지금과 같은 거시경제의 최악의 위기 상황, 경제 위기, 금융 위기라는 단어들이 나오며 자산 시장들의 폭락이 진행이 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질 때 투자를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 시장은 그러한 성격이 더욱 강하죠. 비트코인이 망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거래소가 폐쇄되고 축소되고 국가들의 코인 거래 금지와 같은 소식들이 나오는 시점 우리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매수를 분할해서 매월 기계적으로 들어가야 하며 적금을 붓듯이 비트코인을 사야 하죠. 크립토 마켓은 절대로 죽지 않고 과거에도 그랬듯이 계속해서 확장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암호화폐 시장의 침체장, 이 크립토 윈터가 지속이 되고 있지만 수많은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세는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미국 1위의 거래소이죠. 이 코인베이스의 CEO에게서 이러한 데이터에 힘을 실어줄 하나의 언급이 나왔는데 현재 크립토 윈터임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의 관심은 여전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 CEO 암호화폐 윈터에도 불구 기관 관심 여전하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이죠. 코인베이스의 최고 경영자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경우는 인터뷰를 통해 암호화폐 윈터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은 여전히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전했다고 합니다. 그는 지난 암호화폐 윈터 때에는 여기서 말하는 지난 이제 암호화폐 윈터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된 하락장을 이야기 이제 하는 것인데요. 지난 암호화폐 윈터 때에는 미국의 기관들이 암호화폐 투자 및 프로젝트를 중단 혹은 보류하였다. 반면 이번 암호화폐 윈터에는 기관들이 변함없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꽤 고무적이라며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는 이번 암호화폐 하락이 단순하게 시장 단위의 하락이 아닌 더욱 광범위한 범위의 하락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관련이 크지 않다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를 조금 더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현재 크립토 마켓의 하락은 내부적인 요인이 아닌 매크로적인 요인들, 금리 인상의 기조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등으로 인한 자산 시장과 동반된 하락이기 때문에 내재 가치의 변함이 없는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현재 실제로 크립토 윈터 기간에 나온 기관들의 몇 가지 소식들을 보게 되면 월가의 유스은행 골드만삭스의 경우는 하락장 중에 비트코인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진행을 하였으며 이와 비슷한 기간에 이제 피델리티의 경우는 미국의 대표 퇴직연금인 401k에 비트코인을 투자 옵션으로 추가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피델리티의 경우는 기관으로 제안했던 이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지난 9월 개인으로까지 확대를 하였으며
글로벌 1위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경우는 지난 8월 코인베이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암호화폐 서비스 기능을 지원할 것으로 발표를 했죠. 이뿐만 아니라 얼마 뒤에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현물 비트코인 프라이빗 트러스트를 출시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이제 이 소식들뿐만 아니라 이제 손가락 발가락을 다 합쳐도 셀 수 없을 정도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은 지난 5월 루나 사태로 인한 급락, 셀시우스나 스리에로 캐피털 등의 연쇄 파산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어졌는데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왜 이런 기관들이 시간과 자본을 들여가면서 크립토 마켓을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인지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크립토 마켓의 가격뿐만 아니라 채굴자들의 수익 또한 저하되며 채굴기의 가격이 상당히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에 글로벌 1위의 비트코인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그레이스케일의 경우는 새로운 상품을 이미 출시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떠한 상품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채굴 투자 상품을 출시하였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블록윅스에 따르면 세계 최대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 채굴 투자 상품 GDIO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이제 조달한 자금은 대부분 채굴기 구매에 사용될 것이며 매일 비트코인 채굴을 하고 판매하여서 분기별로 투자자에게 영업이익의 일부를 분배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레이스케일의 투자자 관계 책임자인 레이한의 샤리프 아스카리의 경우는 앞으로 몇 달 안에 가격이 저렴해진 채굴기를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 채굴 사이클에서 최적의 시기에 채굴기 구매해 이제 수익을 낼 것이라는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 GDIO의 경우는 암호화폐 채굴 및 스테이킹 회사 파운드리가 맞는다고 하네요. 현재 시간이 갈수록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도는 올라가면서 오히려 하락장에서 다양한 상품들을 출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남들과는 반대로 가는 선택이 절대로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은 투자는 사람들의 심리를 반영하며 역사를 통해 얻은 지식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참 말이 많이 꼬입니다. 네, 무튼 얼마 남지 않은 2022년도를 크립토 마켓은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마무리 짓게 될 것인지 같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중에서 러시아가 핵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사태가 생각보다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핵 전쟁이 증시와 코인의 시세를 떠나 물론 일어나지 말아야 하고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일단 현재 핵 전쟁이 계속 거론되는 시점이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 조심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러시아가 핵 공격을 감행한다면 증시에는 당연히 악재로 작용이 되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급락이 나올 수 있겠죠. 이는 현재 증시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코인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현재 미국의 증시와 크립토 마켓이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이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인덱스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이제 그렇다는 것은 XRP를 포함 다른 알트코인들 또한 높은 확률로 우후죽순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핵 공격과 같은 악재가 우리가 예상한다고 하더라도 막상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결과를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해야 할 텐데요. 이제 일주일 전에 러시아로부터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요오드를 대량으로 구매한다는 소식이 나온 것인데, 이번에 러시아가 구매한 요오드의 경우는 방사선 피폭에 대비하는 필수 의약품입니다. 러시아가 매년 요오드를 사들였는데 이것이 왜 지금 거론이 되었냐면, 이번에는 긴급으로 사들였다라는 점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도 핵전쟁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이제 최근 나온 뉴스들을 종합해 보면은 푸틴이 실제로 핵을 사용할지도 모른다는 뉴스들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곧 무력 시위가 임박했다, 핵 장비를 수송한다, 북극해에서 핵실험을 준비한다 등등 핵 공격 현실화에 대한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핵 공격이 이제 실제로 일어났다고 가정을 해보면 미국이 핵무기를 격파할 것이라는 내용도 나오고, 미국이 보복성 핵을 러시아에 날리면서 핵전쟁이 난다는 시나리오도 있으며, 정말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우후죽순 나오고 있는데, 현재 국제정세의 긴장감을 보게 되면 설마 핵을 쏘겠냐라고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다가는 큰 코를 다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얼마 전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병합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투표 결과 러시아식 찬성률이 나왔는데 도네츠크가 99%, 루간스크가 98%, 라포리자는 93%, 헤르손이 87%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 뜻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러시아 영토가 되기를 희망한다라는 뜻인데요. 투표로 러시아 영토가 이제 된다고 하면은 점령지 안에 있는 우크라이나 군은 러시아 영토를 불법 침공한 셈이 되는 것인데, 이게 참 어이없게 들리죠. 이제 말이 안 된다고 들리는데요. 그런데 이게 국제법상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러시아 측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군이 자국의 영토에 불법 침공한 우크라이나 본토에 핵을 투하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것인데요.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보았을 때 러시아가 핵 공격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점은 아닐 것이라는 두려움이 전 세계를 벌벌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점령지에 있는 우크라이나 군이 철수를 할까요? 현재 젤렌스키의 우크라이나 군은 현재 동쪽 지역을 공격 중이고 점령지를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철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보인다는 것인데, 이제 우크라이나 군 입장에서는 설마 그렇다고 진짜 핵을 쏘겠냐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진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핵공격 악재라면 전저점 구간을 깨고 하락이 나올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비트코인 차트 역시 결국 하락할 확률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참, 이렇게 21세기에 다시 전쟁이 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러한 일들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프죠. 도대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러시아 내에서도 현재 자국민들이 왜 싸워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많아 반대 시위 및 탈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하루라도 빨리 전쟁을 멈추어서 더 이상의 무고한 희생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